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년설이 송팀입니다. 오늘은 창업자금 지원 관련된 정부지원 사업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회적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화에서 나는 꽃집이 하고 싶은데 혹은 나는 서점을 하고 싶은데 이거 지원 사업 받을 수 없나요? 라고 묻는 거에 대해서 3편에 설명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좀 사회적 경제 이 시스템을 좀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적 경제 지원제도, 이건 뭘까요? 이것도 역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약간 어려워 보이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일단 사회적 경제는요, 착한 경제, 그렇다고 다른 게 나쁜 경제라는 말은 아닙니다. 조금 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마을 기업, 자활 기업,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게 뭔가 간단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세종시에 사는데 세종에서 제가 카페를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세종시에 있는 카페 상인들끼리 하나의 어떤 조합 혹은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 세종시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고용하는 일을 하고 싶어. 이런 거 사회적 경제입니다. 또 내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세종시에서 카페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학생들한테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역시 사회적 경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한 개의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합쳐서 모인 협동조합이라든지 혹은 법인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데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위를 받아서 활동하는 착한 활동들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많이 아실 것 같고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마을 기업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꽃집, 서점 이런 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나 혼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으로 서점이든 꽃집이든 이런 것들을 차리셔서 조금 더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마을기업이라는 행안부 지원 사업인데요. 마을기업 사업은 일단 소개해드리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비 마을기업, 약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1차 마을기업, 그래서 본격적으로 마을기업 시작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5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다음 2차 재지정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요. 고도화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2천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하면 1억 1000만 원이 되겠네요. 여기에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우수한 활동들, 어떤 공공성, 공익성, 기업성 이런 것들을 잘 충족시키면서 활동을 하신다면 1년에 우수 마을 기업이라는 걸 선정을 해요. 여기서 최우수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시면 최대 7천만 원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수한 기업 활동을 계속해서 하신다면 모두의 마을 기업이라 그래서 최대 1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완전 짱이죠? 의외로 블루오션이라니까. 중요한 건 이 마을 기업이라는 건 내 개인이 돈 많이 벌어서 나 부자 될 거야! 이런 분은 할 수 없습니다.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우리 모두 잘 살자 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 마을 기업에 적합한 것이죠. 사회적 경제 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을 기업은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일단 마을 기업을 지원하시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업체, B라는 사업체, C라는 사업체 이 여러 사업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협동조합을 설립을 한다면 이 협동조합으로 마을기업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또 나라는 개인과 B라는 개인, C라는 개인, D라는 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주식회사든 협동조합이든 또 하나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마을기업 지원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마을기업을 지원하시려면 법인으로서 지원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을기업을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여러분 각 지역에 시청에 연락하시면요, 이 마을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 연락하셔서 저는 마을기업을 준비하고 싶은데 안내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마을기업 교육을 해주고 마을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중간 지원 조직에서 상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런 교육들을 들으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으로 진입을 하시게 되시면 5천만 원의 보조금이 있는데 이거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보조금이에요.
지원금은 뭐예요? 너 해봐 하고 주는 거예요. 보조금은 뭐예요? 너 해봐 하고 주는데 쓸 때마다 어떤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다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계획한 대로 잘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다 하고 이거를 또 증빙하는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까다롭죠. 쉽지는 않은데 하지만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일할 수 있는 기반들, 뭐 인테리어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자재들을 구입을 할 수 있고요. 또 일부는 인건비로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표나 이사들은 안 되지만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일부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관리비, 통신비, 팩스비 이런 거 다 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겠죠. 중간 지원 조직을 통해서 마을 기업 교육 받으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을 기업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4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로 공동체성, 두 번째로 공공성, 세 번째는 지역성, 네 번째는 기업성입니다. 중기부에서 하는 창업지원 사업은 아이템과 일자리 창출과 매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런 사회적 경제의 기업 같은 경우는 얼만큼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띠고 있느냐, 또 그러면서도 기업성을 띠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을기업은 지역 기반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뭐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만들었다. 이거를 통해 필요한 일자리는 우리 지역 사람들을 고용해서 만든 이 업사이클링 제품을 전국으로 판매하겠다.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마을 기업이니까 마을에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A동, B동, C동, D동 뭐 각 동네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 동지역들을 기반으로 내가 사업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직원들을 모집하고 같은 지역에만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또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이것을 판매는 전국에 다 해도 된단 말이에요. 전국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까 그 4가지 기준 말씀드렸는데 공동체성 뭐냐? 우리 이 법인 공동체,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면 뭐 A, B, C, D, E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모이게 됐냐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났고 어떻게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어떠한 꿈을 꾸게 됐냐, 이거 공동체성이죠. 공공성,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어떠한 공공의 사업을 추구하느냐. 뭐 폐자원이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워오는 폐자원,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폐자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겠다. 실버 세대들을 우리가 직원으로 고용하고 더 좋은 월급, 양질의 월급을 지급하고 이걸로 만든 제품들을 전국에 판매하겠다. 굉장히 매력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공공성, 이런 공공의 활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지역성은 뭘까요? 우리 지역의 특색. 우리 지역은 바다에 있어. 근데 바다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이것들을 수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거야. 굉장히 좋은 지역성이죠. 기업성. 이건 뭘까요? 매출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이런 매출을 낼 수 있고 또 그 매출로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더 할 거야 라는 게 기업성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면 아주 좋은 사업계획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을기업 너무 어렵고 너무 먼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적인 좀 예시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익숙하게 있는 친숙한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조선소는요, 옛날 조선소가 이제 안 쓰여지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리모델링을 싹 통해서 카페로 한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 이거 완전히 다 뜯어내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이니까 조선소의 뼈대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럼 뭐 배를 끌어올리는 크레인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인테리어로 살리면서 이거를 형상화해서 뭐 컵을 만든다든지 로고를 만들어서 카페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일하는 직원들을 지역 주민으로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이 청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시니어, 실버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거는 그 마을 기업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도 마을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서점이든 꽃집이든 카페든 다양한 아이템들이 얼마든지 이런 사회적 경제의 모델로 구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카페 하면 그냥 막 커피 차려서 그냥 막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그게 어렵고 막연하고 똑같으니까 이왕이면 우리 지역 살리는 카페, 이왕이면 우리 동네 살리는 꽃집, 이왕이면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서점, 이런 걸 해보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 있고 차별화가 될 수 있죠. 사회적 경제 기업 하면 착한 기업이라는
다른 기업이 나쁜 기업이라는 게 아닙니다. 착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구매도 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와도 주고 하는 좋은 이제 상생 효과도 있고요. 또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일자리 인력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건비를 시에서 지급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마을 기업 지원을 받으면서도 또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을 받으면서도 다양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또 사회적 경제 기업 도전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Q&A 시간입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런 게 궁금할 수 있어요. 이거를 꼭 그러면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기존에 사업하시던 분들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활동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조합 활동이든 어떤 법인 활동으로서 유사한 거를 하고 있다면 그대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자들과 연합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얼마든지 뛰어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렇게 마을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전환의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그 법인의 마을 기업이라는 자격을 옷을 입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원래 법인을 갖고 계시다면 여기에 마을 기업이라는 옷을 입는 거기 때문에 내 기존의 사업 플러스 마을 기업으로서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죠.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냥 재지정 혹은 고도화 사업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 마을 기업을 거치지 않고 1년차 마을 기업 진입은 가능합니다. 근데 1년차 마을 기업을 하지 않고 재지정이나 고도화로 바로 진입은 불가능하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장점은 뭐냐? 예비 마을 기업 선정되신 분들은 1차년도 마을 기업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검증을 한번 한 거기 때문에. 또 1년차 마을 기업 하신 분들은 재지정으로 선정될 확률도 높습니다. 이미 1년차 마을 기업을 거치지 않고선 재지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년차 마을 기업을 하신 분들 안에서 재지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창업 지원 프로그램보다 선정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고도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안에서 사업을 잘 진행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우수 마을 기업이라든지 모두의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선정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이나 이런 사업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술집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막걸리, 예를 들어서 나는 공주에 사는데 공주 알밤을 이용한 특화 막걸리, 그런 막걸리를 개발할 거야. 그걸로 마을기업 지원 사업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지역성이 있고 기업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시면 되게 많은 요소들이 사회적 경제의 요소들로 얼마든지 대입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마을기업인데 완전 대기업처럼 커지면 어떡하죠?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실 수 있는데 마을기업이 대기업처럼 성장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지역성, 지역의 공동체성, 공공성 이걸 잘 유지하시면서 대기업처럼 성장하셨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을기업에서 뭐 쫓겨난다거나 탈락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시면 좋겠네요. 마을기업은 언제 모집하나요?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죠. 마을기업은 보통 이제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1, 2월에 모집을 많이 하는데요. 1차년도 마을기업 모집은 보통 10월, 11월 이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하반기에 준비를 하셔서 10월, 11월에 지원되셔서 선정되시면 1월부터 그 다음 12월까지 1년 동안 활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 끝에머리에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지정, 고도화 이것은 1차년도 수행이 끝난 그 다음에 3월, 4월 요때쯤 모집을 하니까요. 그래서 1차년도 하고 2차년도 하고 고도화까지 다 하신다면 그래도 1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좀 중기부 사업과 달리 좀 생소한 사업일 수 있지만 그만큼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상생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훨씬 진입하기도 좋고 향후 발전 가능성도 높은 지원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유익한 사업, 유용한 사업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사리 여러분 열심히 버티면서 도전합시다. 안녕.